안녕하세요, 차 선생입니다. 허리가 아픈 많은 분들께서 병원도 다니고요, 도수치료도 다니고, 통증의학과도 다니고, 체형교정원도 다니고, 그 좋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드릴 이 핵심적인 이것을 몰라서 많은 분들이 무한루프에 빠진 것처럼 계속 악순환의 길을 걸어가요. 허리가 한번 아팠던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통증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개념처럼 말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아니면 뭐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그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핵심적인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우선 이 상대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주먹을 한번 지어 볼게요. 자,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 손바닥면은 수축일까요? 이완일까요? 그리고 손등면은 수축일까요? 이완일까요? 결국에 손바닥면은 지금 수축이고요, 손등면은 이완이에요. 자, 그럼 여기서 반대로 손바닥을 쫙 펴볼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손등은 수축일까요? 이완일까요? 그리고 손바닥면은 수축일까요? 이완일까요? 자, 그럼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등면은 지금 수축이고요, 손바닥면은 결국 이완이에요.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주먹을 꽉 쥐어 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손바닥면은 지금 수축인데 손등면까지 수축할 수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바로 1000만 원 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은 결국에 상대성이에요. 무슨 말을 뜻하냐면, 우리는 직립보행을 할 때 앞에 대한 근육, 뒤에 대한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걸어가기 시작해요. 자, 그러면 제가 방금 사례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한쪽이 이완을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, 즉 상대성에 의한 개념 때문에 반대편은 수축을 하기 마련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시를 다시 드릴게요. 가슴면 그리고 복부면에서 이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반대편인 등이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반대로 등이 이완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가슴과 복부는 당연히 수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근육은 약해지기 때문에 몸은 오히려 앞으로 굽어가요.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반론하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반론하냐면, 선생님,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은 근육을 풀어준다는 행위도 되겠지만 혈액순환 돼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네, 맞습니다. 순간적으로는 혈액순환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아져요. 순간적인 혈류가 왕성하게 도니까요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근육군에 대한 탄성도는 굉장히 약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성은 훨씬 더 강한 수축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,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대부분이 등에 대한 거, 허리에 대한 거, 목에 대한 거, 승모에 대한 거, 종아리에 대한 거, 허벅지 뒤에 대한 거를 많이 풀게 돼요. 자, 그러면 그 반대편은 어디일까요? 네, 전면입니다. 자, 그러면 전면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몸은 과연 펴질까요? 아니면 더 굽어질까요? 네, 당연히 수축에 대한 장력 때문에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몸은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라운드 숄더, 굽은 등 아니면 굽은 어깨를 뜻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등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마사지를 받아서 근육이 약해진다는 성질은 혈액순환이 된다는 그 좋은 초점에 맞춘다기보다는 당연히 그 반대에 대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상대성 개념 때문에 우리는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내가 제스처를 취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, 허리가 아프면 첫 번째로는 손이 허리로 가요. 왜? 보호해야 되니까요. 두 번째로는 내 몸을 움츠리기 시작해요.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복부에 대한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에 대한 힘을 쓰기 시작하기 위해서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허리가 아플 때 복부에 손이 가고 오히려 허리를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오히려 펴주시는 분 혹시 보셨어요?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나오는 패턴,
그 반대로를 강화시켜 주시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은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데,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, 자,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어떤 도수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도수치료를 해주고 어디에 물리치료 해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90% 이상이 내가 아픈 부위에 해주더라고요. 자,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분께서 허리에다가 도수치료를 하고요. 허리 주변부로. 그리고 허리에다가 온열 찜질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시술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뒤에 대한 근육이 그렇게 온열 찜질 아니면 침 형태로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얘들에 대한 근육이 약해진다면 과연 어디가 수축을 할까요? 네, 당연히 복부가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, 그러면 당연히 등은 굽을 수밖에 없고 허리는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크 손상이 훨씬 더 가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 게 있는데, 우리는 그럼 왜 의사들의 말에 늘 복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, 결국에는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권위적인 직군에 포함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 늘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, 지금처럼 조금만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와 같은 반대에 대한 패턴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형태는 뭐냐면,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, 아니면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서, 아니면 허리가 뻐근하다고 해서 허리를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반대인 복부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, 우리가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으면은 자꾸 옆으로 퍼지죠.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돌아다니는데, 자,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약해지고 허벅지도 약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를 풀어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.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고질병은 달고 사는 것처럼 따라가시는데, 오늘 이야기 드린 이 핵심적인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고 습득하셔도 이제는 허리 통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운동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패턴화를 좀 익힐 수 있는지, 그리고 공부해 볼 수 있는지, 그에 따른 이론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500명이 코앞에 있는데, 500명이 달성이 되었을 때 500명 때 딱 되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사은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